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양의 비보사찰 안정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가 개창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을 두었었던 것이 바로 이 도읍을 새로 옮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논의들 중에서 특별히 이 풍수 지리설의 길지론에 따라서 계룡산, 남경의 모화, 경기도 선점과 광실, 장단의 불일사와 도라산 일대가 천도 후보지로 검토되었지만 무릇 수도는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된다 라고 논리를 폈었던 무학의 의견에 수렴되어 한양이 도읍지로 최종 선정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저 오부도에 보시는 것처럼 내사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한양이 마련이 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고려시대의 남경의 도읍지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 이 한 고을이나 한 마을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렇게 절을 둠으로써 부족함을 메꾸는 이런 기능을 하도록 했었던 이 비보사찰을 한양에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은사 본말사지에 보게 되면 무학대사는 동서남북 네 곳의 사찰을 비보사찰로 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동쪽에는 청년사, 서쪽에는 백년사, 남쪽에는 삼막사, 북쪽에는 바로 이 승가사가 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승가사가 비보사찰로 정해지게 되었으니 비봉 아래에 바로 이 마애불이 오늘날 이 승가터를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승가사와 더불어 서쪽에는 백년산의 이 정토사가 터를 잡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백년사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백년산 일대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무학고개의 서쪽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백년산은 서울의 비보산으로서 비보사찰인 백년사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관악산 줄기의 삼성산의 관음사가 그것이 되겠으니 삼성산 관음사가 삼막사로 이렇게 계층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무학 왕사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구군의 융성을 기원했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것이 바로 이 삼성산 삼막사로 비보사찰 네 곳 중에 남쪽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성산 삼막사와 더불어 서울의 동쪽 지역의 비보사찰로 자리를 잡았었던 것이 바로 이 안정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사는 무학대사가 왕궁토 선정의 왕명을 받고 이 대웅전 뒤편 석벽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서 경복궁 터를 선정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천년도량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안정사란 이름이었었던 것을 무학대사가 이 사찰이 중창할 당시에 푸른 연꽃에 이런 상서로운 기운이 나타났다고 해서 청년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십리 가까이에 이렇게 지기 안정사라는 절이 있었고 그 절이 이렇게 크게 번창을 하던 그 당시에 이 무학대사의 기도소였었던 이 바위 벽에 가까이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애불이 이렇게 존재를 했었고 이것이 중요한 기도처로서 이러한 자리를 잡아와서 오늘날까지 이뤄내려온 과정 속에서 무학대사의 그런 이야기와 담겨져 있는 무학봉 남쪽에 이 자락에 백년사라고 하는 절이 이렇게 터를 잡아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 이런 사찰이 그대로 존재해 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왕십리로 가는 뒤편에 이 무학봉 자락에 터를 잡고 있었던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주변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무학봉 안에 바위 위에 청년사가 이렇게 터를 잡게 되었으니 청년사라는 것이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이게 비가 새는데도 지붕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상태로 청년사가 존속해 오게 되었었던 다가 결국은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서 창으로 안정사가 옮겨가 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 자리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노학대사의 기도처가 되는 바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 이 뒷동산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런 청년사 예터라고 하는 표지성만으로 그 절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당시에 이 절을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이 분규 사찰이 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한양의 비보사찰로서의 기능을 했었던 이 청년 안정사의 역사도 이렇게 사그러들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을 수호하셨던 사찰 자체가 스스로의 사찰도 수호하지 못한 채 이렇게 표지성만으로 바뀌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서울의 한양의 서쪽 비보사찰이었던 바로 안정사, 그 뒤에 이름이 청년사가 되겠죠. 청년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동쪽의 비보사찰 청년사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